한국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작은 책으로 대체 뭘 하겠어? 금방 포기할 테니 두고 보자고. 네덜란드의 카페에서 우락부락한 남성들이 코웃음을 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소녀는 분노를 참지 못해 곧 터져버릴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네덜란드 방송사에서는 취재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사춘기 딸 올리비아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샬럿입니다. 제 카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늑한 공간이에요. 저는 직접 커피를 만들고 베이킹을 하며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을 보내고 있죠.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와 올리비아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의 슬픔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리움 속에서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올리비아는 아빠를 많이 그리워해요. 그럴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정리하곤 합니다. 아빠와의 추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또 올리비아는 학교에서 연극부 활동도 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자신감을 키워가는 모습은 정말 대견하죠.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로서 뿌듯함과 함께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우리 삶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바로 준호 씨입니다. 한국에서 온 그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 왔죠. 처음에 그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자주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던 그와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격에 자연스레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는 네덜란드에서의 삶과 한국의 다른 문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가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커피 원두를 제게 선물하며 데이트 신청을 했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면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려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의 다정한 모습과 진지함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기도 하고 커피와 베이킹에 대한 공통 관심사로 더 가까워졌죠. 그는 저에게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 기술이 우리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호 씨에 대한 제 감정을 올리비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올리비아는 감정이 예민하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큰데 새로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올리비아가 준호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올리비아에게 준호 씨를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올리비아가 좋아하는 베이킹을 함께 하기로 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죠. 제가 오븐에 쿠키를 굽는 동안 올리비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올리비아, 엄마가 최근에 한국 남성분을 알게 되었어. 카페에 자주 오시는 손님이었는데 우리 마을에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려고 오셨대. 엄마랑 공통점도 많아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는데 좋은 사람이야.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싶구나. 올리비아는 처음에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가 준호 씨의 성격과 그의 진중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자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만나봐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준호 씨를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올리비아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준호 씨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과 네덜란드에 대한 인상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자 서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올리비아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의 연극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 씨가 올리비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와 함께 우리 가족이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올리비아는 준호 씨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낯선 외모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춘기의 불안정한 감정과 혼란스러운 정체성 형성의 시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빠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지내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던 올리비아에게 준호 씨가 동양인이라는 점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와 외모의 낯설음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까? 라는 걱정과 함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사춘기의 민감한 시기에 자신과 너무 다른 배경을 가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너희 새 아빠가 한국인이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랑은 다르게 행동하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한 올리비아는 준호 씨가 가지고 있는 엄격함과 예의범절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으로서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그녀에게 준호 씨의 정중하고 격식을 차린 행동은 오히려 부담스러웠죠. 준호 씨가 예의를 중시하며 자주 표현하는 감사의 인사나 식사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은 올리비아에게 너무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녀에게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고 준호 씨가 자신의 생활 공간을 침범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 씨의 다정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가까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아빠가 떠난 후 엄마와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 왔는데 준호 씨의 등장으로 이 세계가 깨질까봐 걱정되었던 거죠. 또한 준호 씨가 아빠의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과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려는 마음이 올리비아를 더욱 힘들게 했지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준호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올리비아에게 시간을 주며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 씨는 올리비아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준호 씨는 올리비아와의 대화에서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연극부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준호 씨는 그녀의 공연에도 참석하며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었죠. 점차 올리비아는 준호 씨가 자신과 엄마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올리비아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다른 문화적 배경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자신의 편견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어요. 올리비아는 여전히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준호 씨와 함께하면서 자신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게 되었고 점차 그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리비아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통해 더 성숙하고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에서 쌓아온 스마트 농업 기술을 네덜란드에 도입하기 위해 사업차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초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과 외부인을 바라보는 의심이 있었지만 준호 씨는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네덜란드의 자연환경과 농업 조건은 한국과 달랐기 때문에 현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날씨 데이터, 토양 조건, 수자원 관리 등을 분석하며 최적의 농업 솔루션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호 씨는 마을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을 점차적으로 도입했고 그 결과 농업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준호 씨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은 효율적인 물 관리, 자동화된 농작물 관리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으로 농부들은 물 사용량을 40% 절감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관리와 정밀한 데이터 분석 덕분에
농작물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수확량이 30% 증가했습니다. 준호 씨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 덕분에 마을 전체가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지역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호 씨의 노력과 성과는 큰 주목을 받았고 결국 방송사에서도 그의 성공적인 스마트 농업 도입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준호 씨와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다뤘습니다. 방송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준호 씨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자 그의 성실함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올리비아는 준호 씨와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준호 씨가 마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준호 씨가 단순히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의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올리비아는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노력과 성취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준호 씨가 이 모든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덕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올리비아는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의 따뜻한 인성과 진심이 더해져 올리비아는 그를 자랑스러운 새아빠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준호 씨의 성공적인 활동이 방송에 보도된 후 올리비아는 집에서 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준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새아빠가 방송에 나왔다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올리비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준호 씨가 참 자랑스러워.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감동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올리비아의 말 속에서 새아빠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때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와 올리비아가 함께 맞서온 갈등의 시간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관계 속에서 차츰 서로를 이해해가던 과정들이 생각났습니다. 새아빠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리비아가 준호 씨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준호 씨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순간은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새아빠가 한국 사람이라서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가끔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보다 체구가 작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새아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저씨는 키가 크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강단 있고 자기가 믿는 일을 정말 잘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라며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 씨는 체구나 외모와는 상관없이 정말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의 진심과 열정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처럼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내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 아저씨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딸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비아, 네가 이렇게 준호 씨를 존경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 그도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고 말하며 딸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비아와 저는 준호 씨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그가 가족과 지역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되새겼습니다. 올리비아는 준호 씨의 모습에서 강한 의지와 헌신을 배우며 그를 자랑스러운 새아빠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보여준 열정과 결단력은 그녀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 씨의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가족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리비아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죠. 한국에서 더 나은 교육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올리비아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주 계획을 알게 된 올리비아는 처음엔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싫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컸죠. 엄마, 정말로 한국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다 두고 떠나는 게 무서워요.
저는 걱정하는 올리비아를 안심시켰습니다. 딸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며 이건 너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야. 한국에서는 더 많은 기회와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어.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올리비아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한국에 가면 성형수술하고 싶어요. 올리비아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형수술? 올리비아,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저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외모에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아는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이 흔하다고 들었어요. 친구들이 내 얼굴을 보며 못생겼다고 놀린 적이 많아서 자꾸만 위축이 되었어요. 한국에 가면 그걸 바꿀 수 있잖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올리비아, 너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워. 성형수술 같은 건 필요 없어. 엄마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파. 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딸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느끼고 그것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올리비아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너무 걱정돼. 아직 어린데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신할 수 없어. 준호 씨는 저의 걱정을 이해하며 나도 올리비아가 행복해지길 원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왜 성형수술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그저 반대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이라면 그 선택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 한국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형수술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이라는 의미는 아니야. 우린 그 결정이 신중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준호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딸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준호 씨의 차분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고 결국 올리비아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준호 씨는 올리비아와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올리비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너의 편이야. 하지만 그 결정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게 중요해. 저는 딸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원한다면 그때 결정하도록 하자. 그때가 되면 더 성숙한 시각으로 모든 걸 고려할 수 있을 거야. 올리비아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관심과 지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도 잘 생각해 볼게요. 그냥 저도 예뻐지고 싶고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준호 씨의 사업과 관련된 회에 참석을 위해 일본을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곳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는 소식에 올리비아도 나름 기대에 차 있었죠. 일본?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것처럼 재밌는 것들이 많을까요? 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특히 그녀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큰 문제였어요.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준호 씨가 없이는 간단한 일상 활동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음식 주문이나 교통수단 이용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었죠. 일본의 전통적인 상점과 식당은 대체로 작은 공간이 많아 대도시의 혼잡함과 맞물려 더욱 답답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올리비아는 일본의 교통 시스템에서 불편함을 크게 느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와 영어 표지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려고 할 때 여기 표지판은 왜 영어가 없을까요? 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모습이었고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흘깃흘깃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면서 올리비아는 점점 더 불편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나빠요. 라고 속삭였죠. 일본의 문화에서 낯선 사람에게 경계를 두는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차갑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도 준호 씨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능숙하게 대처해 주었습니다. 그는 지하철 노선도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올리비아에게 방향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올리비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노선도를 따라가면 돼. 우리가 갈 역은 여기, 그리고 갈아타는 역은 이쪽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차분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의 침착한 설명과 자신감 있는 태도 덕분에 올리비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주니까 안심돼요. 라며 새아빠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통적인 일본 음식을 맛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는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사진만 보고 음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준호 씨가 설명을 해주었지만 올리비아는 사진을 보고 일본식 나토와 타코야키를 주문했죠. 나토가 나오자 올리비아는 그 끈적거리는 질감과 특유의 냄새에 당황했습니다.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너무 끈적거려요. 라고 말하며 용기 내어 한 입 먹어보았지만 발효된 콩의 강한 맛과 향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건 너무 강해요.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낯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타코야키를 먹을 때도 올리비아는 예상과 다른 맛에 놀랐습니다. 바삭한 외관과는 달리 뜨거운 내부와 문어에 씹히는 식감이 익숙하지 않아 그녀는 결국 타코야키를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올리비아는 일본에 대한 기대가 다소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네요. 기대했던 것과 좀 달라요. 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직접 경험한 일본은 다소 답답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준호 씨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침착하게 올리비아를 지도했습니다. 일본의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곳의 문화와 음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해.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길 수 있길 바래. 라고 말하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새아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 가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라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국의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매우 넓고 깨끗했으며 잘 정비된 안내 시스템 덕분에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와 신속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또 다른 수준의 편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의 공항은 전통적이고 안정적이지만 한국의 공항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게 최신식인 것 같아요. 입국도 순식간이에요. 올리비아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철도와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우리는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잘 설계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시간표도 정확했으며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되어 있어 일본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영어로도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쉬워요. 올리비아는 활짝 웃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일본이 매우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완전 아마추어네요. 올리비아가 너스레를 떨며 이야기해서 우리는 한바탕 신나게 웃었답니다. 한국의 빠르고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디서든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는 올리비아가 네덜란드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와, 여긴 인터넷이 정말 빠르네요. 네덜란드에선 이런 속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바로 전송할 수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언제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었죠. 올리비아는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네덜란드와 비교해 볼 때 기술적 발전과 생활의 편리함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서울 외국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곳의 높은 교육 수준과 학생들의 학구열에 처음엔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죠. 엄마, 여기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저도 그들처럼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올리비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올리비아에게 새로운 도전과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친구가 올리비아에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권유했다고 하네요. 사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친구의 격려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저를 위해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올리비아는 기분이 좋은 듯 제게 조잘거렸습니다.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올리비아의 얼굴이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재미있어요. 기대에 가득 차서 말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또한 올리비아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매운맛 챌린지에 도전한 경험이 있었죠.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불닭볶음면을 먹어봤는데 처음에 냄새만 맡아도 매운 느낌이 확 느껴졌어요. 올리비아는 그때를 회상하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면을 한 입 먹자마자 입안이 뜨거워지며 매운맛이 밀려왔죠. 이건 정말 매워. 혀가 불타는 것 같아. 당시를 떠올리듯 손으로 부채질하는 흉내를 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매운맛에 눈물이 맺히고 코가 맹맹해졌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도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올리비아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며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해 갔어요. 그리고 또 올리비아는 학교 시스템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엄마, 이 학교는 정말 최첨단이에요. 모든 교실에 스마트보드가 있고 교과서도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올리비아는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 덕분에 학습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 효율성과 편리함에 감탄했어요. 여기선 수업 자료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과제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고 이 시스템 덕분에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사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시험 일정이나 과제 제출 기한을 놓칠 염려가 없어요. 올리비아는 한국이 최고라며 학교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정말 멋진 일을 봤어요. 올리비아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반에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딸의 반짝이는 눈빛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멋졌을까? 그 친구는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까지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문제 하나하나를 깊이 파고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데 다들 너무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올리비아는 수학 올림피아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는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수학 올림피아드가 정말 대단한 대회래요. 거기서 상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한국 학생들이 이 대회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하니까 한국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5번이나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수많은 금메달을 포함해 총 15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했대요. 이렇게 올리비아는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그녀는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배울 게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저는 딸이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의 교육 환경도 훌륭했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느껴지는 체계성과 디지털화된 학습 환경은 또 다른 장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올리비아가 학업에 집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어요. 네덜란드도 좋지만 한국의 시스템에는 정말 좋은 점이 많아 안심이 되었고 한국으로의 이주가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느끼며 저는 딸의 성장을 기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 체험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깨닫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올리비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준호 씨와 저는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게 됐어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자신이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이나 여러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거나 한국 문화를 테마로 한 아트북을 만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도 더 잘해서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요. 올리비아의 눈빛에서 빛나는 결의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준호 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정말 멋지구나. 너의 꿈을 응원할게. 우리는 항상 너의 편이야. 한국에서의 생활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올리비아가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안정되면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특히 준호 씨와 올리비아는 서로에게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올리비아에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올리비아는 한국 요리를 처음부터 직접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다양한 재료를 섞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맵기를 조절하는 것이었죠. 올리비아는 준호 씨가 넣으라고 한 양보다 조금 더 고춧가루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귀엽게 말하며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었어요. 준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너무 매울 것 같은데 괜찮겠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불닭볶음면도 잘 먹는다고요. 오히려 호기심에 더 넣고 싶어 했죠. 마침내 김치찌개가 완성되고 우리는 다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맛본 순간 올리비아는 눈을 크게 뜨며 오마이갓, 정말 너무너무 맵다.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어요. 준호 씨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얼얼한 혀를 낼름거리며 물을 찾았고 그 모습에 모두가 깔깔대며 웃었죠. 맛이 어때? 다음에도 도전할래? 하고 웃으며 올리비아를 놀렸고 올리비아는 얼굴을 붉히며 다음에는 조금만 넣을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배를 잡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유머 감각이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올리비아는 종종 이 에피소드를 떠올리며 웃곤 했습니다. 준호 씨는 항상 올리비아를 아끼고 지지해 주었고 올리비아 역시 준호 씨를 깊이 존경하며 따랐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준호 씨는 그녀를 다독여주고 늘 올리비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는 너의 편이야. 항상 널 지지할 거야. 저와 올리비아는 깊은 안심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가자. 여기에선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야. 준호 씨의 말에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올리비아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한국에서 살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겪은 따뜻한 순간들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